메타마스크에서 자동으로 가스비 또는 트랜잭션 수수료가 얼마다 라고 알려주긴 했지만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스비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테스트넷에서 이더 코인을 전송해보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코인을 전송하는 과정 속에서 가스비를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그리고 취소와 가속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실제로 코인을 전송해 보기 전에 앞에서 배운 내용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 장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지갑에서 개인키가 이렇게 있었죠. 개인키에 서명을 해서 트랜잭션을 날리면 이렇게 멤풀이라고 하는 대기 공간, 블록체인 위에 담기기 전에 트랜잭션들이 대기하는 그런 대기 공간에 대기를 하게 되고, 그 트랜잭션들 중에서 다음 블록에 어떤 트랜잭션이 담길지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검증인 블록 제한자라고 불렀죠. 이 블록 제한자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담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유저들은 이 트랜잭션을 날릴 때 꼭 수수료를 냈었는데요. 이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피 그리고 우선 수수료, 프라이어티 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베이스 피는 전부 소각이 되고 프라이어티 피는 블록 제한자한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같이 한번 실습에 들어가 볼게요. 이 지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좀 확장을 해서 이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테스트넷에 테스트 이더를 받아뒀잖아요. 그거를 보려면 여기 쇼 테스트 네트워크 요거를 클릭을 이렇게 딱 하시면은 고엘리, 세폴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세폴리아로 한번 해볼게요. 세폴리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4셋 서비스를 통해서 받아둔 세폴리아 이더가 이렇게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이더를 보내려면 여기 샌드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누구한테 보낼지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어카운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애드 어카운트 하셔서 두 번째 어카운트를 만들면 이게 이제 다른 사람 어카운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받아온 그 주소를 여기에다가 복사를 하는데,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를 보낼지 0.001 이더 정도를 보내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얼마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하는 표시가 있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이 과정이 내 EOA 계정에서 다른 EOA 계정으로 돈을 보낼 거야. 근데 이 돈을 보내는데 얼마의 수수료를 낼게 라고 컨펌을 딱 누르면은 지갑에서 트랜잭션을 날리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컨펌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펜딩이라고 뜹니다. 이 펜딩이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멤풀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스피드업, 캔슬, 가속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데 아직 멤풀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아직 블록에 담겨서 확정이 되기 전 단계에서 이 두 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취소랑 가속화도 궁금하시면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딱 샌드하고 0.001 세폴리아 이드가 보내졌습니다. 누구한테? 방금 제가 만들었던 요 어카운트 2로 보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0.001 이더가 들어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이 트랜잭션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께서 서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방송이 돼서 멤풀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블록 제한자가 여러분들의 가스피를 일부 받고 나머지 베이스 피는 소각이 되면서 이 블록에 여러분들의 트랜잭션이 생성이 되게 된 겁니다. 다시 이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가스비를 또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원래 베이스 피랑 프라이어티 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에 베이스 피는 이 정도, 프라이어티 피는 이 정도의 범위에서 나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데요. 로우 마켓 어그레시브는 메타마스크 지갑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천천히 보내도 되는 거래면 이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고, 보통 마켓은 요거 하면은 뭐 큰 무리 없이 갈 거야 라는 거고, 어그레시브는 이렇게 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블록에 너의 트랜잭션이 담길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메타마스크 지갑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내가 따로 한번 맞춰보겠다 라고 하면 어드밴스드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맥스 피가 있고 프라이어티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리밋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페이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PPT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메타마스크에서 자동으로 가스비 또는 트랜잭션 수수료가 얼마다라고 알려주긴 했지만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스비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스비라고 하는 용어는 가스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특정 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계산 노력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얼마나 썼느냐를 측정하는 데이터 단위 자체가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어떤 컴퓨터가 계산을 하고 그 블록체인의 상태를 변환시키는데 들어가는 그 양을 측정하는 게 바로 가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휴대폰 비용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트랜잭션을 날렸는데 그 트랜잭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트랜잭션 수수료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파트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작업에 많은 가스가 들어가느냐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전기세 개념을 조금 더 덧붙여서 전기세가 야간에는 되게 싸고 사람들이 막 에어컨 많이 떼고 난방 많이 떼는 그런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굉장히 비싸지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의 가스 단위당 가격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트랜잭션을 한꺼번에 날릴수록 그러니까 맨풀에 대기하고 있는 트랜잭션 수가 엄청 많아지면 가스 단위당 가격이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의 가스를 쓰는데 그 가스당 가격은 상황마다 달라지는 그거가 적용이 돼서 이런 수식이 나오는데요. 이 가스 프라이스 per 유닛을 조금 더 쪼개보면 이 기본 수수료와 우선 수수료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 가격의 단위는 기위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10의 구순, 그러니까 10억 분의 1 이더가 기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단위로 가격이 나타내지는데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기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현재 블록에 이제 올라갈 때 들어가는 가스 단위당 가격인 거고요. 여기에서 어드밴스드로 가시면 가스 리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게 될 가스 양을 말하는데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이더를 전송하는 동작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서 21,000 가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더를 전송할 때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드밴스드에서 맥스 베이스 피가 있고 프라이어티 피가 있어요.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최대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결국 베이스 피와 프라이어티 피를 합쳐서 총 얼마를 낼 거냐 전체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너가 블록 제한자한테 줄 프라이어티 피는 얼마를 낼 거냐를 여기에다가 기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는 요만큼 해서 낼 거야 라고 하더라도 이 연산 과정 속에서 다 쓰이지 않으면 반환이 됩니다. 그 내용이 메타마스크에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 장표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게 맥스 베이스 피를 2로 두고 프라이어티 피를 1.7로 뒀어요. 그러면은 베이스 피 그리고 프라이어티 피 요게 1.7 그리고 이거랑 이거 합한 게 2로 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최대 0.3이 될 건데 실제로 이 트랜잭션을 날리고 확정돼서 보니까 내가 맥스를 2로 뒀는데 그죠? 2로 뒀죠? 2로 뒀는데 너가 프라이어티 피는 맥스로 1.7을 뒀어. 근데 그 중에서 베이스 피는 너가 최대로 0.3을 뒀지만 0.2만 쓰였어. 그래서 나머지는 돌려받게 된 거고 실제로 는 1.7 더하기 0.22 곱하기 이 당시에 쓰인 21,000 가스 요렇게 한 금액만큼 트랜잭션 수수료로 나갔다 또는 가스비로 나갔다 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번한 건 뭐다? 요거 곱하기 21,000 하니까 요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베이스피는 소각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머지 1.7 곱하기 21,000 한 건 누구한테 갔다? 블록 제한자한테 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나중에 수동으로 혹시 가스비를 세팅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스 프라이스가 대략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링크에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더리움, 실제 이더리움 메인넷이에요. 메인넷에 가스 트래커라고 해서 기위 단위로 소개를 하고 있죠. 보통 24기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촬영을 하는 기준으로 한 15에서 20 사이가 보편적이고 이 정도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네 라고 하고 엄청 많이 올라갈 때 갑자기 어떤 프로젝트
사이트가 런칭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트랜잭션을 한꺼번에 날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는 막 200기위, 막 300기위까지도 올라가는. 그러면 지금의 가스피보다 똑같은 트랜잭션을 날려도 가스피가 10배 이렇게 뛰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장표는 이더리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더를 보내는데 아까 전에 가스가 21,000인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ERC20 토큰을 보내면 요것보다 한 3배 정도 더 든다. 근데 요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대략 요 정도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FT도. 그러니까 이더 보내는 거 말고 이런 것들은 다 추정치예요. 그래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요 정도 든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방금 보여드렸던 가스 트래커에서 말하는 몇 기위라고 하는 걸 곱해서 대략 가스비가 얼마 정도 나오겠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통 메타마스크 또는 지갑에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실제로 이더 코인을 전송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전송하는 것 자체는 되게 간단했는데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개념들을 설명을 하느라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함께 ENS라고 하는 거를 발행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